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161페이지 6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증빙에 대한 얘기인데 6번에서의 증빙은 여비정산서라고 하는 이것도 품위서예요. 출장을 다녀와 가지고 가지급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이제 그 가지급금 50만 원 가지고 간 그 건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지출 내역으로는 숙박비로 30만 원, 그리고 교통비로 25만 원. 합치면은 이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우리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거든요. 판매관리비 중에 여비교통비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네, 여비교통비로 지금 사용하고 온 게 두 개 합치면 55만 원이죠. 5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가서 50만 원을 지출을 더 하고 왔다는 거죠.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회계 처리를 한번 써보면은 비용 발생이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이 여비 교통비 55만 원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의 가지급금을 정리해야죠. 이제 우리가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 차변에 자산 증가 잡았으니까 이제 정리하려면 대변에다가 적어서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가지급금 거래처 오상식 해가지고 50만 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의 잔액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5만 원은 이제 추가로 지급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네, 5만 원 회사가 지급합니다. 자산 감소됐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계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55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50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5만 원. 네, 대변이 전부 자산 감소입니다. 가지급금도 자산, 현금도 자산이니까 자산 계정은 대변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는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2월 27일로 입력하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를 2월 27일로 수정하죠. 차변을 먼저 할까요? 3번 차변의 여비 교통비 800번대요. 812번이죠.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엔터로. 조교에다가는 출장여비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니까 1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조교 코드 1번.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금액이 55만 원이죠. 50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대변 쓰겠습니다. 4번 대변. 대변에 가지급금 정리하겠습니다. 가지 134. 거래처 오상 해가지고 오상식 03001 코드 넣어주시고 적요는 역시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네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50만 원 정산하죠. 50만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또 대변입니다. 대변 현금 101번입니다. 자, 엔터로 가시고 적요도 똑같이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똑같은 적요 써주시고 엔터로 복사해 주시고 대변에 5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밑에 분계 내용 보이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55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50만 원에 현금 5만 원. 제가 전표 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전표 번호가 똑같이 1번이잖아요. 전표 번호가 같은 것은 한 건의 전표라는 뜻입니다. 한 건의 전표. 같은 전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분계가 이와 같이 하나의 분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표 번호가 서로 다르면 건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번호는 우리가 자동으로 번호가 지금 같은 번호로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대로 입력이 되었을까요? 가지급금 정산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거의 증빙은 이와 같이 가지급 정산서 이러한 품위서가 증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한 장 넘어갈까요? 일곱 번째 문제는 뭐가 증빙이냐? 이것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세금 납부 영수증서네요. 자,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니까 세무서에 납부했겠죠. 은행을 통해서. 자, 그러면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조표 쓰겠죠. 그럼 대변의 현금이죠. 세금이 여기 22만 5,420원이죠. 25420. 자, 그러면 이걸 차변을 뭘로 기록하느냐? 여러분, 아까 앞에 시간에 급여 지급 시 그 소득세 공제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원천 징수라고 그래요. 원천 징수라는 의미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 그걸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해 놨었죠. 그래서 이제 납부했으니까 그 의무가 끝났어요. 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의무가 끝나면 부채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입니다. 얼마치? 요것만 22만 5천 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아직 납부 안 했죠. 그래서 요만큼만 예수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지급 시 예수금은 이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소가 됩니다. 자, 전표를 입력할까요? 출금요표로 쓰겠습니다. 날짜가 여기 있죠? 3월 10일. 자, 일반 요표 날짜를 3월 10일로 고칩시다. 출금하시고요. 구분에다가 출금한 다음에 예수금, 예수 엔터 254번입니다. 거래 계정 과목 코드가.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어요. 적요에다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근로소득세 예수금 납부. 금액은 225420 엔터 하시면은 밑에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잘 됐죠. 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또 같은 날 밑에 보시면 건강보험료도 납부했습니다. 3월 10일이면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전표를 여러 건을 쓰게 되면 이제 2번, 3번 번호가 붙여질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날짜에 전표를 하나만 입력했기 때문에 전표 번호가 맨날 1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또 하나 넣으면 2번으로 번호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8번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인데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50%인 25만 1,100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한다.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보통예금으로 모두 납부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대변에서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입니다. 대변이 보통예금 가로 열고 거래처 은행 신한은행 얼마죠? 이거 502 200원 이렇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자, 차변이 두 개로 나눠져요. 원천징수한 25만 1,000원, 회사부담분 25만 1,000원 이렇게. 자,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죠. 차변의 예수금 부채감소입니다. 25만 1,100원. 대변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한다. 비용 발생 차변이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금액 똑같이 25만 1,100원.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예수금 부채 감소,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라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이번에는 대변부터 입력합시다. 자, 9분에다가 4 하면 대변입니다. 계정 과목 보통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103번이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은행으로 꼭 넣어주고 가야 돼요. 코드란에다가 신한은행 보통입니다. 적요에다가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건강보험료 납부. 그리고 대변에다가 금액을 거기 502200이라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변이 완성됐는데 전표 번호가 2번으로 바뀐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이제 번호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차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 아까 예수금이 있었죠? 예수 254. 거래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면 위에 거 복사 안 되고 지나갑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엔터로 복사하면 됩니다. 위에 내용이 복사하면 위에 내용을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고 지나갈 때는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복사 안 하고 그냥 공백 상태로 가면 지나가고 싶으면 방향키로 지나가면 돼요. 자, 차변에 251 100 엔터.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에다 복리 해가지고 800번대 복리후생비 찾으면 됩니다. 811번이죠. 거래처 없어도 됩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적요는 역시 엔터로 위에 거 건강보험료 납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금액 똑같이 251100 엔터. 그러면 지금 보이는 내용은 이게 보일 거예요. 차변의 예수금, 복리후생비 두 금액 똑같고 대변의 보통예금 502200 그리고 전표번호가 아까 소득세 납부한 게 1번,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2번 해서 번호가 증가하고 있죠. 번호가 같은 것은 한 건의 전표인 거다. 여러분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죠. 9번은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이에요. 예, 자, 오른쪽 설명을 보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우리가 아까 7번에서는 그냥 소득세, 이거는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지금 9번에서는 지방소득세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이천시 같으면 이천시에 내는 세금을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10%를 내죠. 자, 그래서 현금 납부했으니까 우리는 출금표로 작성하면 될 거고요. 분계를 쓰자면 현금 납부니까 대변이 현금이고 세금은 여기 지방소득세 22,530원이에요. 차변은 이것도 예수금이죠. 원천징수했던 거니까. 부채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22,530원. 이렇게 쓸 수 있죠. 거래의 결합은 차변이 부채 감소, 예수금이 차변이니까
부채 감소, 대변이 현금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표 번호 3번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1번 하면 출금인데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죠. 예수 254.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고 저교에다가는 지방소득세 납부 해주면 되고요. 금액은 22530. 네, 그러면 전표 번호가 3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때 차변에 오는 게 다 예수금이에요. 아까 소득세 납부할 때도 차변은 예수금, 지방소득세 납부할 때도 차변은 예수금, 대변은 현금이었고요. 왜 세금인데 예수금이라고 할까요? 이 세금은 회사의 세금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이죠. 납부 의무는 회사에 있어요. 기업에. 그러나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회사 세금이 아니죠. 소득세. 바로 근로자가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 종업원이 부담한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영수증을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증빙이 뭐가 있겠느냐? 계좌 이체했으면 통장 거래 내역이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계약금 지급한 것은.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주식회사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므로 보통예금은 감소한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 거래처는 여기 있는 신한은행. 코드에 신한은행 코드 걸어두고 금액은 450만 원. 자, 여러분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하면은요. 권리가 생겨요. 권리. 그 권리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여러분 아마 당좌 자산에서 배웠을 거예요. 선급금이다.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할 때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이 권리니까 채권 권리니까 여기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선급금을 데일리룩에다 지급했다. 금액은 450만 원.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선급금, 요거 자산 증가예요. 선급금이 자산입니다. 자산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산 증가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것도 자산이죠. 대변에 기입했죠. 자산은 대변에서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이라는 거 꼭 잘 알아두시고 전표를 입력합시다. 자, 3월 20일. 3월 20일 차변의 선급금 130일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어야 돼요. 데일리룩 01002 자, 차변 금액 4500 플러스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이 돼야 돼요. 신한은행 보통 저교에다가는
계약금 지급이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계약금 지급. 아까 그 선급금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적요를 뭐 안 쓰고 지나왔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예,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겠죠. 여기 위에 여기에도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죠. 450만 원 똑같이 입력하시고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다. 자, 계약금 지급했을 땐 선급금이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면서 개정 과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급금, 보통예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가지급금, 여비교통비, 급여, 네, 토지. 참 여러 가지 개념 과목들이 나오죠. 통신비도 나왔었고요. 접대비도 나왔었고요. 이때 여러분이 개념 과목을 제일 정리를 이 기회에 다 하시고 이론 공부하실 때 제일 핵심적인 게 개정 과목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개정 과목을 많이 암기해 두십시오. 자, 164페이지는 이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풀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빙을 보고 연습한 그 돌잔치 초대장부터 쭉 연습한 거에 대한 풀이가 되겠어요. 풀이를 한번 쓱 한번 훑어보면서 내려가 보세요. 166쪽에 있는 그 빨강색으로 표시된 이 현금 잔액하고 여러분의 현금 잔액이 현재 같은지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3월의 마지막 날 3월 20일이 마지막이었는데 현금 잔액이 11590,000이란 말이죠. 네. 네, 책에서도 보시면 11590,000 맞죠? 네, 여러분도 3월 20일 현재 잔액이 11590,000이어야 됩니다. 3월 20일은 3월 달의 마지막 전표였어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3월달 전표를 10일, 20일 거를 다 보려면은 여기 날짜를 이렇게 비워 놓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날짜 입력한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있죠? 우리 공백 넣는 거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엔터 치면은 3월에 한 달치가 다 보이는데 3월의 전표는 10일 날 전표와 20일 날 전표가 있었습니다. 현금 잔액이 항상 옆에 보이는데 이 현금 잔액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 공부가 이번이 처음이신 분은 복습이 필요할 거예요. 한 번만 해가지고는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PC에 설치 프로그램을 지금 더존 스마트 A를 꼭 설치하시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우리 1교시 첫날 실습했던 것부터 해서 이 전표 입력하는 거를 꼭 복습을 해주시고 지우고 또 입력해보고 이런 복습을 또 해도 되고요. 복습이 꼭 필요하고요. 사정상 컴퓨터로 복습하기가 정말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이 수행 풀이한 거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문제와 뒤에 풀이를 보면서 전표를 입력하는 것처럼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풀이가 실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없는 금토일을 이용해서 복습 꼭 많이 해주시고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겠지만 회계 공부가 처음이다 그러면
복습 없이는 어렵습니다. 복습을 꼭 해주시고. 또 이론 강의 아직 다 수강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빨리 수강을 부가세까지 다 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을 연습해 보겠어요. 네. 자, 영수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 미소식당에서 야근 때 식사하고 받은 거 그게 영수증입니다. 근데 그 영수증을 받으면 수취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그건 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 3만 원 초과된 영수증만 작성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영수증이라는 것을 그 양식을 보게 되면은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일 패션 귀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영수증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것인지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의 경우에는요. 금액이 작은 거는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안 되지만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수취 명세서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증빙이라는 것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합니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아까 제가 적격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가로 열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가 정규 증명입니다. 이거를 수취해야 하며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 법인세 신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지출증빙 수치.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돼. 3만 원 초과 거래라고 해서 정규 증명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가산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면서 거기다가 내용을 검토를 해주면 됩니다. 정규 증명 서류의 범위. 아까 그 네 가지가 범위예요. 여신 전문 금융법에 의한 정규 증명 서류는 신용카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요 네 가지만을 우리가 정규 증명 서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이 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다. 자, 밑에 수행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래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 근데 앞에서 우리가 미소식당 건은 3만 원이 안 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우리가 작성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영수증인데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6만 원짜리예요. 3만 원이 초과됐죠. 예.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영수증인지. 업무에 사용할 문구,
이거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여러분 문구다 그러면은 뭐 펜이라든가 무슨 홀더라든가 화일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게 문구죠. 이걸 비용 처리할 때요.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모품 B. 잘 기억하세요. 문구류다 그러면 소모품 B로 비용 처리하면 맞아요.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회계 처리를 보면은 비용 발생이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비 6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은 대금을 현금 지급했네요. 현금 자산 감소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이 비용 발생, 대변이 자산 감소인 거래의 결합이 됩니다. 출금 전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출금 전표로 작성하시죠. 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4월이네요. 자, 날짜를 4월 2일로 입력하시오. 4월 2일 9분에다가 1번 출금하시고 계정 과목에는 소모품비 입력하죠. 소모품비 800번대 830. 자, 거래처는 여기서는 이제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데다가 호서문구 저교에는 파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교에다가 그냥 여기 타자하죠. 파일 그리고 차변에 6만 원 830번 송호품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차변에 송호품비 830번 비용 발생 대변에 101번 현금 자산 감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 증빙의 경우에 영수증인데 6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검토해야 돼요. 자, 회계 메뉴를 눌러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메뉴는 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탭이 두 개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2, 영수증 수취명세서 1. 여기다 입력하고 요 뒤로 좀 이따 넘어갈 겁니다. 자, 거래 일자는 거기 영수증에 거래 날짜를 넣으면 돼요. 2025 0402 날짜 넣어주는 거고. 상호는 그 호소문구하고 거래했으니까 호소문구라는 걸 상호에다 넣어줘요. 성명은 그 호소문구의 대표자 성명 이사라.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에다 넣어줘요. 서울 방서구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 그거 영수증에 있습니다. 30133165165 거래 금액 6만 원 입력해요. 60 플러스 부분이라는 걸로 딱 봤는데 부분이 뭐 이렇게 표가 나타나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하나씩 왼쪽부터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 그러니까 주소가 구바읍 뭐 무슨 면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읍면 지역이죠.
근데 주소가 여기 서울 강서구잖아요. 예. 그래서 15번은 아니죠. 그 다음에 16. 금융보험이냐? 예, 이건 문구류 산 거니까 금융거래나 보험거래가 아니죠. 그 다음에 17. 비거주자와의 거래냐? 거래가 호소문구인데 이 사람은 내국 비거주자라는 것은 외국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과의 거래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8번 농어민. 예, 농어민과 거래한 게 아니죠. 19번 국가하고 거래한 것도 아니죠. 20번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무슨 장학회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단체 그런 것이 이제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 있죠. 아니죠. 호서문구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회사죠. 그 다음에 2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예, 이거 사업소득 아니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아닙니다. 22번 사업의 양도를 거래한 거 아니고요. 23 전기통신 방송 이런 거래 아니죠. 24 국외에서 공급한 거래 아니죠. 그 다음에 25번 공매 아니죠. 26번 부동산 구입 아니고 27번 주택 임대 아니죠. 28번 택시 용역 아니죠. 29번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아니고 30번 항공기 용역 아니고 31번 간주 임대료 아니고요. 32번 연체이자 지급한 거 아니고요.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34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이라는 것도 아니고 35 도로 통행료죠 아니죠. 네. 제가 왜 쭉 읽었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면은 해당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구분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가산세 대상을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수증 적격증빙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는 이 건이 적격증빙은 아닌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면 그 번호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구분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가산세 대상 되는 거예요. 자, 계정 코드는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 뭐라고 입력했죠? 830이라고 입력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830. 소모품비. 그리고 적요에다가는 아까 화일이라고 돼 있었죠? 영수증에 화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화일.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1년 내내 계속 입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양식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이라는 탭이 있죠. 예, 일로 가죠. 그러면 이게 그 집계나 마찬가지. 3만 원 초과 거래본 중에서 명세서 제출 제외는 이거는 가산세가 아닌 거. 명세서 제출 대상은 가산세 대상인 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으로 건너와 가지고 닫으면서 이 탭을 눌러서 닫으면서 저장을 해요. 예, 닫으면 저장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이때 예 해가지고 저장을 해줘요. 예,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이 좀 까다로워요. 닫으면서 저장해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뒤에 있는 뭐 기출문제 풀어보고 할 때 이거 연습 많이 할 거예요. 하게 될 거예요. 자, 뒷장에 보면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9페이지 보시면은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평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 AT 자격 시험은
이렇게 문제를 따로 냅니다. 따로 내 가지고 답이 맞으면 거기에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수행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평가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잘 기입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만 한번, 3번과 4번만 해볼까요? 네, 3번과 4번만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월계표 조회를 해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의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계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회계라는 메뉴를 가보시면은 월계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자리에 있어요. 월계표. 1월계표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계표, 여기는 월계표. 일계표라는 것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로 기간을 입력할 수 있으면 일계표. 월계표는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월계표. 네. 자, 그러면 월계표에서 해볼까요? 2월이니까 여기서 2 입력하시고 뒤에도 2 입력하면 2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계표가 이제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있어요. 우리 시산표처럼. 네. 그러면 그 중에 판매관리비 가운데 여기 있죠. 네. 판매관리비 질문이 뭐였어요? 발생한 금액.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의 계를 답으로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7,654,000이 답이 됩니다. 답을 작성하는 방법은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옆에다가 문제를 프로그램 옆에 문제를 꺼내 놓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답안을 작성하는 어, 괄호가 여기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도록 이게 괄호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그 답안에다가 마우스를 딱 클릭하고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보고 타자를 해도 되고요. 그러나 복사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프로그램 오른쪽으로 배치해 놓고 시험 문제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예, 이렇게 창을 정렬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컴퓨터는 여러분의 해상도가 적어도 1920 가로가 1920 정도의 그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PC를 보유해야 노트북을 그런 걸 보유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그래픽 사양이 너무 떨어지는 PC나 노트북에서는 시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듀얼 모니터를 쓰지 않고 하나의 모니터에서 창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 자, 다음에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3월 말 예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3월 말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가 여기 있죠. 예, 여기 보일 거예요. 거기 계정별 원장 클릭하신 다음에 앞에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 치고요. 뒤에 날짜는 3월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3월 말일이 입력되죠. 예,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를 치면 1월 1일, 뒤에 날짜는 3월 말일로 한다. 여기다 예수금을 넣어주면 돼요. 예수금을 검색해야 되니까 물음표 단추를 누른 다음에 예수라고 타자하시고 엔터 치면은 예수금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금 엔터. 뒤에도 예수금만 넣으세요. 2, 5, 4 이렇게 예수금.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계정별 원장인데,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을 예수금부터 예수금만 봤기 때문에 예수금 하나만 나오고, 잔액을 물어봤잖아요. 자, 3월 말일이 지금 3월 10일이 마지막 거래예요. 3월 10일이. 잔액, 여기 있죠? 339200. 339200이 1번에 있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답안이 1번에 있다. 그러면 마우스로 요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안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1번을 클릭해주면 답안이 기록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가 문제를 우리가 득점을 하기 위한 문제다. 앞에 수행 과제를 쭉 하고 나서 득점을 하려면 평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가 문제는 뒤에서 이제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2장 전표 관리, 전표 관리에서 이 일반 전표 입력의 기초적인 걸 다 배웠어요. 전표 관리에서 일반 전표 입력의 기초적인 걸 다 배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표 관리 시험 봅니다. 그러면 요 2장에서 주로 연습했던 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제가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아직 진도 나가지 않으신 분들 진도 빨리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가실 때 퇴실 잘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